안녕하세요, 아이스젤입니다. 자, 요즘 정말 핫한 아이템이죠. 네일 블링 렌즈. 자, 네일 살롱에서도 정말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영상을 정말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반짝이는 스와라던가 그 다음에 글리터, 홀로그램 같은 좀 빛이 많이 반짝거려서 예쁘게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생각보다 촬영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네일 블링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반짝이는 예쁜 아트를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렌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렌즈 사용 방법을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이 렌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렌즈를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햇빛 아래에서 그냥 일반적인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예쁘게 촬영이 됐고 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계속 비가 오죠. 그래서 햇볕이 아직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실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곧 햇빛이 쨍한 날 다시 한번 태양광선 아래에서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2부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일 블링 렌즈를 사용을 할 건데 먼저 아까도 제가 케이스를 빼서 보여드렸지만 평상시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기스가 나지 않도록 빡빡 하셔서 이렇게 캡을 꽂아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촬영을 하실 때에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짝가 누른 상태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클릭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렌즈를 사용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뭐냐? 자,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어떤 핸드폰을 사용을 하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핸드폰은 여기 아이폰의 14 프로를 준비를 했고요. 오른쪽에는 갤럭시 S23 프로 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갤럭시는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오늘은 아이폰과 갤럭시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영상이라던가 사진 촬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좀 더 선호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아이폰이 좀 직관적이고 좀 간단해요. 그리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를 촬영을 할 때 색깔을 굉장히 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이 좀 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자, 삼성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서 색감의 잘 조절을 하신다고 하면 갤럭시 S23도 굉장히 예쁘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은 굳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게 렌즈를 이렇게 보시면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에만 사용하나?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앞쪽에 불이 들어오는 후레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은 이 윗부분은 렌즈가 멀리 있는 거를 잡아낼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윗부분은 렌즈를 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 쪽, 요 밑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만 딱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거리를 잡을 때 사용을 하는 렌즈다 보니까 네일 아트는 거의 대부분 가까운 부분에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이제 아트라던가 제품들을 촬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 멀리 있는 부분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요 렌즈는 굳이 이 블랙 렌즈를 꽂아주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중간에 후레쉬 빛이 나오는 부분이 가려지지 않게끔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갤럭시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촬영을 하면서 이 블링 렌즈를 왜 사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왜 블링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아이폰 14 프로에다가 블링 렌즈를 꽂아 놓은 상태로 지금 요 파스텔 스위트 머랭이라고 하는 파스텔 컬러 위에 스톤이나 파츠를 붙인 아트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뭔가 빛이 반짝 블링하는 부분이 보여지시죠? 자, 보세요. 뭔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살짝 움직여만 주면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미친듯이 반짝이는 아트를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카메라에서 렌즈를 빼보도록 할게요. 살짝 빼보겠습니다. 자, 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움직여 볼게요. 자, 아까처럼 뭔가 반사빛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뭔가 블링블링한 빛은 보이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렌즈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에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것 때문에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크리스탈 파츠라던가 그다음에 스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반짝이는 부분이 보여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이 잘 잡혀지지 않고 아무래도 좀 빛이 퍼져 보이기 때문에 아트를 더 극대화시켜서 촬영을 하기에는 블링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반짝이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은 촬영을 할 수 있는지 핸드폰 설정과 함께 블링 렌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각 핸드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촬영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핸드폰은 애플의 아이폰 프로 14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핸드폰이 지금 삼성 갤럭시 S23 프로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렇게 들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기능 설정 방법이 아무래도 핸드폰 회사마다 좀 더 틀리다 보니까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먼저 그러면 핸드폰이 카메라가 꺼져 버렸네요. 자, 그럼 켜져 있는 아이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를 켜시면 처음에 이렇게 비디오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사진, 비디오. 자, 근데 블링 렌즈는 비디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상 촬영을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카메라 세팅하실 때 위쪽 상단에 보시면 화소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 하실 때 HD 30을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색상을 많이 잡아내고 빛을 많이 잡기 위해서 HD보다는 4K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4K로 변경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아트를 촬영을 하실 때에는 60을 잡으시면 좋지만, 자, 그렇지 않을 때 좀 가깝게 줌인을 해서 촬영을 해야겠다 싶으실 때는 24를 두신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근접한 거리. 자, 여기 보시면 튤립 모양 보이시죠? 이게 접사의 뜻인데 접사가 더
잘 되는 이 화소의 설정은 4K 24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설정 다 맞추셨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프레쉬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꺼져 있는 상태가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프레쉬를 켜보도록 할게요. 이 접사도 지금 켜져 있는데 제가 지금 접사를 꺼놓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가깝게 잡혀있는 처음에 이 튤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이폰의 카메라 설정 부분이 있잖아요. 설정에 가셔서 접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잡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거리가 왔을 때 접사 렌즈를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설정창이 있거든요. 아마 그 설정하신 방법은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이버나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아이폰의 기본 카메라 설정법은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최대한 렌즈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요 튤립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가까운 부분도 아주 근접한 부분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부분에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부분을 촬영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 튤립 모양을 이렇게 켜놓으시는 게 가까운 부분에서도 핀트가 나가지 않고 촬영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튤립은 켜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말씀드렸죠? 4K 24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봤어요. 다시 자, 튤립 옆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세 가지 로고가 보여질 텐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플래시를 킬 거냐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조금 눈이 아프시겠지만 제가 살짝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요거를 꺼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켜보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플래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렌즈를 착용한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예쁘게 촬영이 되고요. 이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빛이 반사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에서 촬영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플래시를 킨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촬영 방법은 꼭 블링 렌즈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반사제를 촬영을 할 때라던가 자석제를 촬영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플래시를 켜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화려한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뭐냐? 노출을 말하는 건데, 더 밝게 영상을 촬영을 할 거냐, 더 어둡게 마이너스로 가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마이너스 2까지 갔더니 굉장히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은 아트를 하나 밑에 깔아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2까지 하니까 어떻죠? 굉장히 색깔이 더 하얘지면서 빛이 많아지죠.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0으로 잡았을 때는 가장 기본 색상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빼시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실은 더 화려한 영상을 촬영을 하려면 너무 밝게 만드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어둡게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빛을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눈이 아프실 거니까 잠깐 선생님들 플래시를 살짝 끈 상태에서 렌즈를 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면 렌즈를 꽂았죠.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 플래시가 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플래시 부분을 가리지 않게끔 가운데에 딱 장착을 시키신 다음에, 자, 그럼 다시 카메라 돌아와서
접사 키고요. 자, 그 다음에 밝기는 조금 -7 정도로 조금 어둡게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플래시를 켜서 조명을 킨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떠신가요? 바로 빛이 반사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만 촬영하시면 끝났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먼저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갤럭시 S23으로 다시 한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밑에 카메라를 켜셨을 때 사진, 동영상, 이제 동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설정값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플래시를 누르시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잠깐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불빛이 켜진 게 보여지시죠? 자, 이 상태에서 렌즈를 꽂으신 다음에 촬영을 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렌즈를 조금 아래쪽에 살짝 눈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가리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야죠. 후레쉬는 켜져 있고, 그쵸?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똑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에서도 똑같이 반사빛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자,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요, 더 예쁘게 촬영하는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23 같은 경우는 아이폰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보기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 모드가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빼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까는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일반 모드로 보여지실 거예요. 자, 근데 삼성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프로 동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아이폰은 이제 다른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하시면 이런 프로 동영상, DSLR 같은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은 직관적이고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렌즈를 꽂아서 빛 조절만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프로 동영상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색깔을 조절을 하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가스럽고 좀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는 S23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밑을 보시면 ISO, 스피드, EV, 포커스, WB, 마이크, 그 다음에 줌 와이드,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실은 DSLR과 똑같은 기능인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DSLR의 기본 기능을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심플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건 다 패스하고요. 제일 심플하게 찍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후레쉬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후레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 영상을 누르셨으면 ISO, 스피드, 뭐 되게 어려운 문장들이 보여지죠. 자, 그냥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자, 이 렌즈 부분도 보이시는데 UWT, ST 이렇게 보여주실 건데, 기본적으로는 W에 맞춰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와이드에 맞춰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줌 와이드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UW로 하시면 울트라 와이드 렌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 렌즈가 갑자기 까맣게 보이죠? 굉장히 많이 펼쳐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일 아트 촬영을 할 때는 여기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냥 와이드
렌즈 정도만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줌 이제 좀 당기고 내리시고 이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와이드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쉬를 킬 건데 프레쉬는 이렇게 누르시면 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FHD 60이라던가 아까 4K 이렇게 아이폰하고 똑같이 그 화소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보여주실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아이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FHD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가 있고 한데 HD가 보통 아이폰에서는 기본 설정이었죠. 근데 저희가 4K로 잡으려면은 Full HD나 UHD를 잡으시면 되는데 실은 UHD 같은 경우는 너무 화질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는 FHD를 잡고 아까 저희도 줌일 경우는 24를 맞춰놓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설명이 나와요. 기본 해상도 영상, 그 다음에 FHD 60 없는 기본 해상도의 부드러운 영상. 자, 근데 60 같은 경우는 접사 가까이 있는 부분 촬영을 할 때 핀트가 좀 나가기 때문에 FHD 24 정도를 두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접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트나 물체들도 핀트가 나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접사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HD 24를 맞춰놓고 프레쉬는 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살짝 눈 부시지 않게끔 가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즈를 꽂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살짝 잡혀서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하게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밑에 설정을 한번 볼게요. 스피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ISO 빛을 얼마큼 많이 노출을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적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스피드 같은 경우는 렌즈를 얼마나 빠르게 고속으로 촬영을 할 거냐. DSLR을 배우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ISO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이라고 있어요. 얘가 자동으로 잡아내거든요.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빛 조절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동 눌러주시고요. 스피드에서도 자동을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에 아트를 한번 가져다 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보면 아까는 바탕 요즘 밑에 블루톤이 있잖아요. 밑에 배경지가 이 배경지에서의 톤을 잡은 거고요. 실은 정확하게 내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 아트나 모델 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자동을 맞춰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ISO에서도 자동을 맞춰 보면은 A106으로 자동으로 잡히는 거 보이시죠? 스피드에서도 자동을 잡으면 A1에 60으로 자동으로 잡은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주민을 잡고 핀트가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짝이는 부분에 촬영이 잡히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세요. 어플에서도 반짝이는 블링블링한 영상들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블링 렌즈랑 앱이랑 어느 게 더 예쁘게 촬영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을 드리자면 블링 렌즈가 훨씬 더 예쁘게 촬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제가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제 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가장 촬영을 많이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안에 삽입되어 있는 앱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을 켰고요. 여기서 영상이 보여지게끔 하고 필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필터로 제가 하나를 아무거나 블링블링한 애를 하나 이렇게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필터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보시면 색감이 먼저 바뀌는 걸 느껴지실 거고, 반짝이는 부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빛을 표현하지 못하고요. 뭔가 자잘자잘한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필터 한번 써볼게요. 이 필터 한번 볼까요?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확하게 파츠에서 반짝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위적으로 반짝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반짝반짝 뭔가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시죠? 즉 필터를 사용하시면 정말 파츠에서 스톤에서 반짝이는 부분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짝이는 듯한 느낌의 필요 없는 부분까지 지금 전부 다 촬영이 되니까 반짝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고 색감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터보다는 렌즈를 사용을 하셔서 정확하게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영상이 더 예쁘게 촬영이 된다라는 거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몇 가지 촬영을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아이폰 프로 14에다가 플래시를 켜고 블링 렌즈를 꽂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촬영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촬영이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똑같은 설정입니다. 아이폰에서는 아까 뭐 수동이라던가 자동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기본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촬영하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플래시만 킨 상태에서 줌인도 제가 따로 하지 않고 제가 가까이 갖고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죠. 넓은 면을 갖고 있는 파츠나 글리터, 홀로그램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큐빅 스톤 있는 부분이 반짝이는 거 보여지시죠? 그 다음에 이 위쪽에도 보시면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반짝이죠. 블링 렌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12각 코팅이 되어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빛이 빛날 때도 12개의 각을 표현을 하면서 빛을 잡아주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반짝이는 느낌을 네일아트에서 가장 반짝이는 빛을 잡아내는 렌즈이기 때문에 기존에 반짝임을 잡아내는 렌즈들이 있었지만 12각이 렌즈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네일아트를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각 코팅이 12각 코팅이기 때문에 네일 블링 렌즈는 이제 12각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더 촬영하시는데 더 예쁘게 촬영이 되는구나, 12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반짝이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넓게 코팅되어 있는 파츠들은 이렇게 반짝이는 걸 보면서 지금 촬영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걸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 렌즈는 글리터 홀로그램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시한 느낌으로 안쪽에 홀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조금 더 줌인을 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시한 느낌의 오렌지 알갱이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완성을 했는데, 이 아트 같은 경우는 밑에 베이스에 조금 넓은 판으로 되어 있는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홀로그램의 반사빛에 의해서 이렇게 블링블링 반짝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렌즈를 낀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파츠에서 반짝이는 걸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하나 보여드리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글리터 홀로그램에서 반짝이는 부분을 지금 렌즈가 빛을 잡아내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부자재들이 어떻게 또 촬영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으로 살짝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스티커입니다. 이제 체리 모양의 스티커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큐빅 스티커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레드 체리 부분이 반짝이는 각을 반사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굉장히 레이저 빔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다른 디자인도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 이렇게 큐빅이 하나씩 박혀져 있는 스티커인데요. 실버 메탈릭한 부분도 이렇게 반짝이는 게 잡혀지는 게 굉장히 화려하게 잡히죠. 자, 이렇게 촬영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작은 글리터 부분, 이제 홀로그램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줌인을 한번 당겨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디자인은 지금 밑에 베이스에 반사젤이 좀 깔려 있고요. 거기에 자잘한 글리터 홀로그램이 깔려 있는 컬러 기법입니다. 이 아트는 하는 방법은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반사빛이 작은 이제 글리터 홀로그램이 좀 작은 입자다 보니까 반짝이는 것도 조금 더 작게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반사빛이 큰 넓은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화려하게 반사빛이 이렇게 각이 잡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은 입자의 반사 홀로그램이나 글리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미니 사이즈로 빛이 반사되는 거를 촬영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자, 또 이런 파츠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유리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촬영이 되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에만 이렇게 포인트로 이 부자재를 사용을 하실 때, 자, 이렇게 판이 넓은 부자재일수록 더욱 화려하게 촬영이 됩니다. 홀로그램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유리 홀로그램인데요. 와우, 미쳤죠? 네, 이렇게 반사판이 큰 부자재일수록 더욱더 화려하게 촬영이 됩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화려하게 촬영이 되죠? 그에 반해서 좀 작은 파츠를 사용할 때는, 자,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커팅되는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화려하게 넓은 판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좀 더 화려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촬영을 하실 때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 촬영을 하실 때에는 전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넓은 판에 있는 홀로그램이나 유리 홀로그램 같이 넓은 홀로그램이나, 또는 이건 미러 홀로그램입니다. 미러 홀로그램이라던가 이렇게 좀 넓은 판으로 되어 있는 부자재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얘네들은 바로 촬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선생님들이 이렇게 촬영할수록 예쁘게 촬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시면 조금 더 작은 입자의 홀로그램이라던가 글리터를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섬세한 디자인을 촬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빛이 많은 날, 태양이 많은 날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으면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텐데, 오늘 빛이 없고 태양이 없고 계속 비가 오는 날씨여서 먼저 실내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실내 촬영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이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할수록 반짝이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보다 좀 어두운 부분에서 촬영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핸드폰에 조명을 켜신 상태에서 렌즈를 꽂으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좀 더 예쁘고 반짝이는 이렇게 블링블링한 느낌의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자, 저는 곧 태양이 쨍한 햇빛이 쨍한 날 다시 한번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촬영을 하고 2부 때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햇볕이 얼른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